퍼실리테이터들에게 독재란? 늘 붙잡고 싸워야 되는 적이다. 평생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인 워크숍을 했는데 네. 이야기가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나서서 정리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 퍼실리테이터 선배들께서 퍼실리테이터가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된다 라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갑질을 했구만. 네. 근데 어느 순간 여러 워크숍을 하다 보면 네.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편에서는 정확하게 딱 찍고 독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들일까요?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독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단호한 편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참여자들이 이걸 해봅시다 저걸 해봅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해봅시다 저걸 해봅시다를 이렇게 짜는 그 방식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아젠다 짜는 것으로 그 시간을 다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에 갑시다 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짜는 것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터가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 어서티브니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네, 프로세스라는 게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짜는데 네. 막상 참여자들이랑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저 참여자의 제시한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흔들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때도 단호하게 판단해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역시 퍼실리테이터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지만 우선 제가 설계한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거가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채택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을 때 이렇게 되면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주제로 아젠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뭔가 처음에 목적을 분명하게 그렇죠.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죠. 단호하게 끌고 가려면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것들을 좀 초기에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경험자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큰 차이가 거기서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이 국면에서는 참여자들이 어떤 의심을 품을 거다 또는 어떤 협조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이 훨씬 더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프로세스가 정교하고 또 그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마다 그 부분을 간단한 언급을 통해서 유용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초보자는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뭔가 퍼실리테이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한 돌발 상황들도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책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누군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축적해 가야만 그것을 쌓아갈 수 있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를 정말 많이 해봐야만 더 아름답게 똑같은 곡이더라도 연주해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퍼실리테이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런 걸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평소에 공부하거나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간명하게 작은 것부터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걸 맡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력이 높은 사람만큼 초보 퍼실리테이터가 잘한다면 경력이 높은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욕심을 적게 부리고 조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고 즉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챌린지하는 것.
그런 정도에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더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야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잘 진행될 것 같으냐? 그런 것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역량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데 약간은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정도 수준. 과거에 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 요소가 전혀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 아닌 약간의 도전 요소가 있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면 뭐 시간이 짧은 거는 할 수 있겠죠. 시간을 막 길게 끌고 가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심각한 거, 이런 것을 다루기는 어렵겠죠. 그런 것들은 초보자가 욕심을 내서 하다가 보면 오히려 망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그러고 왜 자꾸 포스트잇 꺼내놔? 라고 하는 이제 실망을 주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설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독재를 하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뭐고, 최종 결과물을 무엇을 내야 할 거고, 그러려면 그것을 내는 데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적절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도 어떻게 배열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비교하는 게 남녀가 서로 사귀어 갈 때 어떤 순서가 그때그때마다 적합한 순서가 있을 때 이게 진전이,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건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서로 실망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 적절한 것들을 상상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그것을 상상력만 가지고는 힘들 테니까 다른 퍼실리테이터가 하는 것을 구경하고 참관하고 물어보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표준 프로세스를 가져다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퍼실리테이션과 독재,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의견 이야기 같기도 한데 퍼실리테이터들에게 독재란 네모다. 늘 붙잡고 싸워야 되는 적이다. 평생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이 독재를 하고 싶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가 솟아나올 수 있죠. 정말 득도한 어떤 그 부처가 아니라면, 그랬을 때 그걸 다시 되돌리고 하는 그 싸움을 평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내가 내 의견을 내지 않고, 콘텐츠에 대하여 의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나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론들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이론들을 충분히 공부해서 그 이론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이런 욕구가 있을 것이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할 테니,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배열을 하는 게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